스트래티지를 비롯한 대형 투자자들이 올해 들어서 18만 개의 비트코인을 장외 시장에서 매수를 했는데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7일 파이어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는 애플발 훈풍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의 지수 상승이 나왔습니다. 덕분에 코인 시장 또한 반등에 함께 성공을 해줬는데요. 이 애플은 트럼프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1,0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해당 소식 덕분에 애플의 주가가 5%나 오르면서 오늘 나스닥 지수가 1.2%의 반등을 보였습니다. 또 여기에 맥도날드나 스냅과 같은 다른 종목들도 함께 상승을 해주면서 증시가 전반적으로 훈풍을 맞이를 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연준 이사의 교체 시기가 되겠죠. 지난주 토요일에 갑작스럽게 연준의 쿠글러 이사가 사임을 했는데, 이제 이 임시이사 자리에 정식 이사를 빠르게 지명하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을 해놓은 후보 총 3명이 있습니다. 이 3명의 공통점은 모두가 월가 출신이다라는 게 될 것 같고요. 이 케빈 워시나 케빗 해신 등 차기 연준 의장 후보군이라는 언급은 그가 금융 정책 주도권을 더 쥐려는 의도임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관세발 이슈는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수입 반도체 전부에 100%의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공장을 짓기로 하면 관세를 완전히 면제시켜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속적인 리쇼어링 정책을 강력하게 펼쳐내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 이사의 교체 시기는 사실 코인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는 이슈로 분석이 될 수 있는 만큼 매크로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시장 안에서는 지속적으로 좀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8월 7일부터 발효된 새로운 관세로 인해서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태국산 이런 채굴 장비에도 좀 영향이 갔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해당 국가들의 채굴 장비에는 앞으로 21.6%의 관세가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원래 2.6%였었는데 관세가 무려 이번에 9배나 오른 셈이 됐고요. 때문에 미국 채굴 업체들도 결국에는 변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겠죠. 기존에는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태국산 채굴 장비를 사용했다면 이제는 캐나다나 북유럽, 브라질, 러시아 등 더 유리한 조건의 나라로 눈을 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중국 자본이 유입이 되고 장비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매우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루사 테크놀로지 CEO 같은 경우는 이번 관세가 미국 채굴 산업을 위기로 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미국 정부가 관세 면제 정책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는데요. 미국이 꿈꾸고 있었던 채굴 허브의 미래, 다시 중국이나 러시아로 돌아가는 것일지, 일단 이 관세발 이슈로 인해서 미국 안에서의 채굴 산업의 변화에도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비트코인의 가격 같은 경우는 간밤 전반적으로 시장이 오름폭을 키워주면서 함께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10만 5천 달러까지 다시 한번 가격 회복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시장에서 10만 5천 달러를 위험지대라고 보고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 온체인상에서 봤을 때 UTXO 히스토그램상 이 가격대 매수와 매도가 몰려 있어서 시장 안에서는 굉장히 큰 변동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구간으로 잡히고 있고요. 그리고 한 달에서 3달 정도 짧게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단기 보유자들의 평균 매입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만 5천 달러가 됐을 때 비트코인이 저항을 쉽게 돌파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격이 아래로 떨어질 수가 있는데, 만약 여기서 떨어지면 매도 심리가 급격하게 터질 수 있다는 게 위험한 구간의 뒷배경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미결제 약정 같은 경우도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OI를 놓고 봤을 때도 지금 고점을 형성하고 급락할 수 있다는 과거 패턴이 포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2F 모델 창시자인 플랜B 같은 경우는 여전히 비트코인의 강세장은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트코인이 모든 실현 가격을 상회하면서 월간 최고치 경신 상태다라고 현재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실현 가격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전체 평균은 5만 $1,000, 2년 보유자들의 평균은 8만 $8,000, 그리고 6개월 보유자들의 평균은 10만 $4,000, 그리고 지금 시세는 11만 $5,000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여전히 최고치 부근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형성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결국에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수익 상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시장에서는 여전히 상방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한다는 의미로도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달러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서 달러가 약하면 비트코인에게는 호재로 작용된다라는 부분도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12만 $까지 한 번에 회복해 줄 수 있을지 아직까지는 미지수인 가운데 일단 이 달러 지수 하락과 함께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하나의 사례로만 놓고 봤을 때는 매번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작년 9월에 DXY 달러 인덱스가 하락했을 때 비트코인이 상승하지 않고 오히려 6만 7천에서 5만 3천 $까지 하락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기 때문인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여전히 이 신중한 태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움직임을 매일매일 챙겨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또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장외거래소가 되겠습니다. 스트래티지를 비롯한 대형 투자자들이 올해 들어서 18만 개의 비트코인을 장외 시장에서 매수를 했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이 OTC 데스크에 남은 물량이 고작 15만 5천 개밖에 없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이에 시장에서는 장외 시장에서의 비트코인 잔고가 바닥이 나게 된다면 수요는 결국 우리가 거래를 하는 중앙화 거래소로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거래량 증가와 함께 비트코인의 가격 폭발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글래스노드에서는 지금 시장의 정서가 어느 정도 낙관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OTC에서의 잔고 부족이 결론적으로는 투자자들의 투심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대형 기업들도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대량 매집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츠마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2억 $1,000를 조달해서 추가적인 디지털 자산 전략 강화에 나선다고 합니다.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60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츠마 테크놀로지도 2억 $를 조달해서 절반 이상을 비트코인으로 수령한다라고 하고요. 이미 사츠마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보유하고 있었던 비트코인의 물량이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더 비트코인을 매집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결론적으로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지속적인 상방에 대한 가능성을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알트코인 쪽으로 놓고 봤을 때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의 데이터도 있습니다. 바로 바이낸스에 입금되고 있는 알트코인의 입금량이 일주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부분인데요. 크립토컨트에 따르면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을 제외한 상위 100개 알트코인의 입금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총 4만 5천 건 이상의 입금 거래가 나왔었고요. 이는 작년 11월 이후 최대 수치까지 올라간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입금 급증 사례가 나왔을 때는 종종 고점이라던가 하락세 전환의 전조가 됐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게 매도 신호로 작용이 되는 것일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알트코인들의 지속적인 이 입금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고래들 그리고 기관들은 여러 종목들을 여전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대표적으로 솔라나를 좀 챙겨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이낸스를 통해서 한 고래가 1,200만 $어치의 솔라나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솔라나를 가만히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스테이킹에 맡겨서 당분간은 해당 물량을 팔지 않겠다라는 것을 시사를 했고요.
다른 기업들, 예를 들어 뭐 비트마이닝이라던가 디파이 디벨롭먼트 같은 경우도 솔라나를 지속적으로 매입을 하고 스테이킹에 맡기는 등 이 기관과 고래들의 솔라나 매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제도 짧게 설명을 드렸지만 솔라나 같은 경우는 지금 자체 스마트폰인 시커스 챕터 2가 배송이 되기 시작을 했죠. 지난번에도 스마트폰 출시를 했을 때 에어드랍 이벤트와 함께 솔라나의 가격이 엄청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도 자체적인 내부 이슈와 함께 고래들의 매집세까지 더해져서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 나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파이어 차트를 통해서 현재 코인들의 가격 상황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어제보다 오늘 조금 하락을 한 상황이네요. 60.8%를 지나가고 있고요. 테더의 도미넌스는 4.3%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파이어 차트에서 보내오고 있는 시그널은 지금 긍정적이죠. 지난 1시간 동안 30%의 종목밖에 오름폭을 보이지 않았지만 다가오는 시간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기 보조지표인 RSI 같은 경우는 65%가 롱에 대한 비중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다음 파이어 시그널은 82%로 롱의 비중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4일 추세 라인으로 확인을 해보는 파이어 트렌드 같은 경우도 70%가 넘게 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말까지 해서의 코인 시장의 반등 함께 기대를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비트코인의 차트도 함께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비트코인이 지금 지속적인 가격 변동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롱에 대한 시그널을 받고 나서는 가격 반등을 해주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지금 시각 기준으로는 파이어 라인까지 다시 캔들이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단기와 장기가 모두 상승에 대한 추세 라인을 그려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11만 5천의 저항만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 이 상승에 대한 가능성 계속 키워봐도 괜찮겠죠. 지금은 딱 그 중심부의 가격이 위치해 있긴 합니다만 11만 3천 달러만 깨지 않고 이 11만 5천 달러 부근에서의 캔들 형성이 나와준다면 지속적인 상승 추세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가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지금 롱에 대한 포지션이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파이어 라인 위에서 캔들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큰 가운데 단기 추세는 현재 보합 정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3,700달러에서 3,800달러의 저항 구간이 굉장히 넓게 잡히고 있는 구간인데 여기에서 3,700달러를 상방으로 돌파를 해줄지 그렇다면 3,800달러까지의 가격 상승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3,500 아래로만 떨어지지 않는지에 대한 여부를 잘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솔라나의 상황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솔라나 같은 경우는 지금 숏에 대한 시그널 이후에 다시 한번 롱으로 전환이 되면서 파이어 라인 위에서 가격 캔들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트렌드 라인을 놓고 봤을 때도 단기와 장기 추세 지금은 약간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장기 같은 경우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 단기가 하락 채널을 그리고 있어서 여기에서 단기의 저항인 170달러를 돌파해주는 게 1차적으로는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돌파하고 지지가 나온다면 장기의 저항인 172달러의 추가 돌파도 가능할지 함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지지 구간으로 162달러 아래까지만 가격이 내려가진 않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가격 횡보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한 번 더 강한 반등이 나와줄 때 전반적인 강한 추세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점 기억을 해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지금 시장의 상황 먼저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 차트 사용법이 궁금하시거나 나도 이 차트를 함께 사용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나가고 있는 영어 링크가 있는데요. 그 링크를 통해서 문의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링크를 통해서 저희가 이 파이어 차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직접 사용해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이 오픈 카카오 채팅방 안에 글을 남겨주시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서 좀 조정의 분위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의 상승과 함께 간밤 코인 시장이 상승을 해줬는데요. 이 상승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르죠. 다만 매일 오전 저희와 함께 여러분들 차트 분석들 만나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전략들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